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정말 원한다. 등록금 반환을 즉각 실시하라. 경산시청부터 교육부까지 총 233km 일정을 몇백이나 되는 수업료를 냈는데 무료 인강보다 못한 걸 들으면서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굉장히 장애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서버가 막 터진다던가 차라리 유튜브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방 빼야 돼 말아야 돼? 휴학해야 돼 말아야 돼? 날이 더워지고 몸이 힘들어질수록 와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뭐 소송이나 모집도 하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등록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대학교 원격 수업 때 이런 줌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종강을 앞두고 있을 지금 대학가는 여전히 등록금 반환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왜 그런 건지 저희가 대학생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를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하소연하겠다며 경산시에서 세종시까지 230km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뭐 대충 거쳐온 위치를 보면 대구, 상주, 보은, 뭐 청주 이렇게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컨디션이 막 좋고 그렇진 않습니다.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하루 평균 20-30km씩 걸어오고 있는 9명의 학생 회장단.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발도 그렇고 피로 누적도 그렇고 또 더운데 마스크 매일 쓰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죠? 아무데나 도착하면 바로 누워버리거든요.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몇 명은 이미 병원에 들리기도 했답니다.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그러신 거예요? 발 상태가? 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국토대정주의 마지막 밤입니다. 라면 더 드실 분. 오늘 저녁 메뉴는 햇반과 고추참치로 만든 주먹밥과 라면. 혹시 김 있습니까? 김 없어. 오케이. 맛있어. 그럼 누가 차를 운전해? 별거 아닌데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 저희가 매일 밤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좀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준비 좀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도 많이 남고. 이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고행을 자처한 대학생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수업이든 평가든 시험이든 솔직히 저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니까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계속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뭐 다른 대학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교육부의 답변이 정말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였죠. 정말 형식적인 답변에 학교의 장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니까. 등록금 문제, 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99.2%의 대학생이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손안의 큐에서는 30여 명의 대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격 수업은 82%의 학생들이, 그리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도 78%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판매 사이트에 교수님께서 강의 올리셨어요. 아주 예전에. 지금 그냥 똑같이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그때가 35,000원짜리 정도였는데 기존에는 1시간 15분? 올라오는 영상의 시간 길이는 뭐 30분, 15분. 다른 교수자분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온다던가. 수업을 한 번도 안 했대요. 6주 가까이 동안 과제만 계속 내주시고 교수님이 잠수를 타신다요. 저 학생들끼리 서로 이 교수님 연락이 되시나요? 뭐 저 교수님 연락이 되시나요? 이렇게 했는데도 다들 연락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행방불명된 상태를. 한 학생이 이미 본 강의라고 전 이미 봤는데요 라고 하니 교수님께서 그럼 기비나 바르고 있으라고. 유튜브 링크만 올려주시고 그거를 강의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등록금 내고 유튜브 강의를 들어야 하나.
특히 예술대 학생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한 100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방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베란다 이런 데서 톱질하는 사진을 보내주신다든지 졸업 전시랑 교양 수업을 진행 중인데 그 침대 작업대로 쓰고 그 옆에 또 책상 또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 조그만 부분 자리 내서 또 수업 듣고 뮤지컬 수업인데 3분짜리 유튜브 틀어주고 그거 보고 감상문 써와라. 유화로 작업을 꼭 시키는 거예요. 환기가 없으면 바람이라던가 특히 피부 문제들, 호흡기 문제들에 정말 좀 위험한 좀 도구거든요. 이외에도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 학생이 직접 돈을 내고 연습실을 빌리거나 방에서 도자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피해 사례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진짜 주 5일 꼬박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 놨었는데 똑같이 금액을 내고 이 정도 퀄리티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피눈물이 날 것 같다. 저희 집은 이제 4남매인데 거의 한 3,000원 이상은 쌓여있는, 부모님이 원래 이런 활동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라고, 너무 고생 많다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교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반환 얘기가 되는데 비대면 형태로라도 어쨌든 교육과정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대학의 이제 지출의 감소가 있는 부분은 전기료, 수도료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비용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보조 인력을 충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한 2~30억 정도 오히려 이제 수입 결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어느 누가 의도해가지고 원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또 좀 이해하고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저는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 교육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민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률 소송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한 대학생들. 그 숫자는 한 달간 1,000명이 넘었습니다. 4학년인 이다운 씨는 아예 혼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었고 수학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마트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인데 들으면은 이제 한 42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막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이유는요, 제 후배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입학하게 될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등록금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작년 평균 대학 등록금은 672만 원으로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비쌉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인 거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오늘 바라던 대로 유은혜 장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지 정말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앞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주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큰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학생들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이런 사태가 겪으니까는 동참하고 이해하는 거 많은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힘들어. 그래도 넌 이거 따라와. 싫으면 난 너한테 이런 점수를 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받으니까는 저희는 그게 좀 답답한 거거든요. 230km를 걸어온 학생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대화입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학생대표 10명이 면담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면담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뭐 등록금 관련 문제는 대학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저런 얘기를 했죠. 오늘은 과장님이랑 사무관님 그렇게 좀 빨리 하루빨리 조금 대화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걸어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이게 다 같이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왜 학생들이 네. 하고 있냐고. 네, 이거를 왜 학생들이 누굴 만나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산 총학생회 분들의 이거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교육부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한다. 진짜 고생했어. 간다. 간다 우리도. 진짜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들고 가. 경수야 수고 많았다. 속상하죠.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진짜 근데 좀 많이 힘을 붙인 것 같아요. 대학생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내가 돈 냈으니까 돈 내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도 뼈저리게 느꼈던 건데 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를 좀 해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학생들한테 뭐 적게는 뭐 한두 명, 그리고 많게는 뭐 대여섯 분한테 항상 질문이 들어와요. 뭐 반환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육부나 대학 측에서 학생들의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꼭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